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텍스트는 논어 제18편, 바로 미자편입니다. 수천 년 전의 고전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고민은 지금 우리와 완전히 똑같거든요. 꽉 막히고 부패한 사회에서 훌쩍 도망쳐버릴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남아서 싸울 것인가? 이 시대를 추월한 엄청난 철학적 딜레마를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뜯어보시죠. 자,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초나라의 미치광이라 불리는 접여라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공자를 상상 속에 새인 봉황에 빗대면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짓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서 말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도망쳐버립니다. 시작부터 몰입감이 장난 아니죠? 이 짧은 만남이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단숨에 보여줍니다. 아니, 대체 세상이 어땠길래 지나가는 사람이 저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노래를 부른 걸까요? 미치광이 접여의 그 뼈 아픈 경고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정치의 비참한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도덕성이라고는 바닥을 쳤고 정치는 말 그대로 대혼돈 그 자체였어요.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게 유일하게 제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처럼 느껴지던 진짜 망가진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이렇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일부 정치의 씁쓸한 현실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은자들의 날카로운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 남기로 한 공자의 흔들림 없는 결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함의 길까지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무너져가는 세상 속 정치의 씁쓸한 현실부터 들여다보죠. 오늘 다루는 내용에 벼슬에 나아간다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본질적으로 이건 공직에 진출해서 국가와 대중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원칙이 무너져버린 이 부패한 시대에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일수록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위협받는 극도로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하고 올곧게 살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은나라 시대의 훌륭한 3명의 어진 사람들 결말 좀 보세요. 미자는 참다 못해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고, 기자는 억지로 노비가 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비관은 바른 말 한 번 했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노나라의 관리였던 유아에는 너무 정직하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벼슬 자리에서 3번이나 부당하게 쫓겨나기까지 했죠. 올바름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이 시스템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윗선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제나라에서 노나라의 권력자인 개환자에게 여성 음악가들, 즉 여악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개환자가 이걸 넙죽 봤더니 국정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사흘 내내 조회조차 열지 않고 쾌락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보다 노는 걸 대놓고 우선시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명한 지식인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버리고 짐을 싸서 떠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자들의 날카로운 비판, 진흙탕에서 숨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른바 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진흙탕인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안 묻는 게 상책이지. 개인의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자연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라고 믿었던 굉장히 현명하지만 염세적인 지식인들이었죠. 이 대목에서 진짜 단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일액에서 뒤처져서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밭에서 풀을 뽑으며 일하고 있는 삼태기를 맨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자로를 쓱 보더니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던져요. 사지도 부지런히 안 움직이고 오곡이 뭔지 구분도 못하면서 도대체 누가 선생이란 말이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은 해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추상적인 정치를 논하는 지식인들의 위선을 대놓고 조롱한 거죠. 그리고는 자로를 하룻밤 재워주더니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비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밭을 갈던 걸릭이라는 또 다른 은자. 이 농부의 말은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아니, 지금 온 세상에 통째로 흙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깟 명명모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물기를 바꾼단 말이오? 고칠 수도 없는 세상을 고치겠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공자 쫓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우리처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게 낫지 않소?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공자의 행동이 그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발버둥일 뿐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진흙탕 속에 남기로 한 공자의 흔들림 없는 결의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선하게 살면 오히려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마당에 그냥 조용히 숲속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요. 공자는 왜 끝끝내 그 수많은 모욕과 생명의 위협까지 다 견뎌내면서 그 지독한 정치판, 인간들의 난장판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했던 걸까요? 두 입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철학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결백함과 평안이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세상을 버렸죠. 하지만 공자는 달랐어요. 내 옷에 오물이 좀 튀고 더러워질지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책임감, 그 끊을 수 없는 의무감 하나 때문에 굳이 기꺼이 그 험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이 전체 해설을 통틀어서 이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고 소름 돋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를 통해 은자들의 그 차가운 조롱을 전해들은 공자가 쓸쓸하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산속에 들어가 새나 짐승들하고 섞여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밉고 타락했어도 내가 인간들과 어울리지 않고 대체 누구와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인간 사회가 아무리 흠결투성이라도 결국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연대해야 한다는 공자의 아주 처절할 정도의 인류애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스승의 뜻을 이해한 제자 자로는 나중에 아까 그 삼태기를 맨 노인의 행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해냅니다. 단지 나 하나 깨끗하게 살겠다고 사회가 부여한 책임을 팽개치고 숨어버리는 거? 그거 겉보기엔 고상해 보여도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와 책임의 사슬을 자기 혼자 싹둑 잘라버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할 끈끈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세상을 마주하는 공자의 궁극적인 태도, 바로 유연합의 길입니다. 이 고전 텍스트는 뜬구름만 잡지 않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였던 주공의 현실적인 리더십 조언을 통해 우리의 발을 땅에 꽉 붙여주죠. 세상을 위해 일한다는 건 결국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과정이잖아요. 지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를 줍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결국 실망하고 도망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결론입니다. 공자는 훌륭하게 절개를 지킨 과거의 은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내 사전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꽉 막힌 규칙이나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도그마 같은 건 없다. 이걸 한자로 무가무불가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면 주저없이 나아가 뜻을 펼치고 시대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 미련 없이 물러날 줄 아는 그 유연함. 그것이 바로 공자가 이 혼란하고 부서진 세상을 견뎌내고 싸워나갔던 진짜 무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부조리를 겪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디에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훌쩍 떠나 나만의 평화를 지키는 것과 끝까지 남아서 내 몫의 책임을 다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자기를 지킨다는 핑계로 세상을 향한 책임을 슬쩍 회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천 년 전 고대의 지혜가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